처음 토익 LC 파트 4 오늘은 14일차 최빈출 담화 유형 첫 번째인데 파트 4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교재에는 페이지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데 107페이지에 해당되고 파트 4 미리 보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담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 유형인데 담화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말하는 설명을 뜻하는 거고요. 파트 3가 두 사람, 때에 따라 세 사람의 대화였다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대략 한 40초가량을 쭉 혼자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해당되는 지문에 3개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파트 3하고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파트 4는 맨 처음에 question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그러면 공지가 나오고요.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그럼 광고가 나오고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그러면 녹음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뭘 들어야 돼요? refer to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각각 다르니까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처음에 언급을 해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게 공지니까 공지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좀 더 빨리 지문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refer to the following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듣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총 30문제. 10개의 담화문이 나오고 하나의 담화문에 문제가 3개씩 있으니까 총 30문제 71번부터 100번까지고요. 4개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트 3와 마찬가지로 미리 질문과 보기를 읽어두고 반드시 읽어둬야 돼요. 담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시험지의 정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14일차 최빈출 담화 유형 첫 번째 전화 메시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8페이지입니다. 최빈출 담화 유형 1. 전화 메시지. 10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전화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빈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하나씩 따라 읽고 익혀보도록 할게요. 전화 메시지 빈출 표현. 자, 이 문장 따라 해봅시다. This message is for Tom. This message is for Tom. 이 메시지는 탐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This is Amy at ABC Company. This is Amy at ABC Company. 또는 This is Amy from ABC Company. This is Amy from ABC Company. 저는 ABC사의 에이미입니다. 이런 말이죠. ABC사에서 근무하는 에이미예요. 여기 사람을 줬어요. 회사하고. 다음 I'm calling about. I'm calling about 또는 I'm calling regarding. I'm calling regarding about과 regarding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고요. 뭐뭐에 관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I'm calling to do. I'm calling to do 뭐뭐 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I'd like you to do. I'd like you to do 당신이 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I'd like you to do니까요. Please call me at 123-4567. Please call me at 123-4567 또는 Please contact me at 123-4567. Please contact me at 123-4567. 자, call은 전화하다, contact은 연락하다입니다. 이 전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전화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화 메시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보통 이런 구성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소개를 이렇게 막 해요. 자기 소개를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말하자면 본문이에요. 전화 건 용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사항이 나오는데 보통 질문도 처음에 무슨 회사냐, 두 번째 전화 건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청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지문과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 들으면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봅시다.
Practice. 자, practice, 예, 문제 여러분들 푸셔야 하지만 저는 일단 지문의 내용만 파악해 볼게요.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들으셨어요? 텔레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아, 전화 메시지구나. Hello, this message is for Lynn Powell. 안녕하세요. 이 메시지는 리앤 파울 씨를 위한 겁니다. This is Charlie Moyer from Food to You Catering. 저는 Food to You 케이터링사의 찰리 모이어입니다. 인데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꼭 외우시고요. 토익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500점 이상 안 나옵니다. 케이터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장 요리를 말하는 거고요. 무슨 케이터링이니까 출장 요리의 회사 이름이겠죠. 그게 회사가 Food to You라는 회사네요. 자, 케이터링이 무슨 뜻? 출장 요리. 미국 사람이 발음을 할 때는 또 T 발음이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발음을 R처럼 바꿔서 catering 이렇게도 발음해요. catering. 예, catering 또는 catering 8글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출장 요리.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편의상 practice에서 지문 하나를 쪼개서 각각의 하나의 문제를 줬어요. Question 2 refers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자, 여기도 following telephone message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럼 듣겠습니다. I'm calling about the dishes you ordered. 저는 관계절 당신이 주문하셨던 요리에 관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The meals are ready, but there's a delay with the dessert. 식사는 준비가 돼 있는데 하지만 디저트가 지연되고 있어요. Should I send both items together at 5 o'clock? 제가 5시 정각에 그 두 개의 항목, 두 개의 음식, 즉 식사하고 디저트를 함께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Or do you want the meals first and the cookies later? 식사를 먼저 보내고 쿠키를 나중에 보내는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Question 3 refers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Please contact me at 345-5655 and let me know your decision. 345-5655번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당신의 결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당부한 내용까지 전체 내용 파악이 됐죠.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전체 쭉 이어서 쉐도잉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랙티스 지나서 3번에 사내 공지로 갈게요. 사내 공지. 사내 공지. 사내 공지도 마찬가지로 빈출 표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공지 빈출 표현. 첫 번째 문장부터 따라하죠. The first thing I'd like to talk about is. The first thing I'd like to talk about is. 자, 여기 I'd like to talk about it이요. 관계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것.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죠. The next item on our agenda is. 자, 여기서 agenda라고 하는 단어가 안건이란 뜻인데 our하고 agenda가 연음이 되면서 이 agenda는 이음절에 강세 있거든요. 그럼 실제 발음은 젠다만 잘 들려요. Our agenda 이렇게 그죠? 아이템이 아니고 아이템 이렇게 발음하는 거 배우셨고요. 아이템은 이때 물건이 아니라 항목입니다. 우리 안건의 다음 항목은 뭐뭐예요 이런 말이죠. 여긴 의역이고요. 그 다음 I've called this meeting to do. I've called this meeting to do. 주의하실 점 이때 call은 전화하다 또는 부르다가 아니라 call 뒤에 meeting 같은 것이 나오면 회의를 소집하다라고 해석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마지막에 붙어 있고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Let me start by ing. Let me start by ing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직역하면 무엇 함으로써 시작을 할게요 라는 얘기인데 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I'd like to remind you that. I'd like to remind you that 이때 remind는 사형식 동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대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you, 직접 목적어 명사절 대절.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자, 다음에 I want to give you an update on. I want to give you an update on. 여기도 발음이 update on이 아니라 T 발음이 모음 사이에서 연음이 되면서 발음이 바뀌죠.
update on 이렇게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최신 소식. 자, 이렇게 저는 새로운 소식에 관해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Please be sure to do. Please be sure to do. 자, be sure to 동사 원형은 꼭 뭐뭐 하다, 반드시 뭐뭐 하다입니다. 꼭 뭐뭐 해두십시오, 반드시 뭐뭐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표현들 중요한 것들 배웠으니까 우리 교재 위에 나와 있는 사내 공지의 지문의 구성. 자, 일단 처음에 여기도요. 제일 처음 인사를 하고 공지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세부상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공지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역시 뭔가를 요청해줘요. 요청사항이 나옵니다. 이 내용 뒤에 이렇게 지문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영어로 된 스크립트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Practice.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자, 여기는 following 뒤에 어떤 명사 들었습니까, 여러분? announcement. 토익에서 announcement가 나오면 이게 공지 또는 안내 방송이에요. 터미널 같은 데에서 announcement가 나오면 안내 방송입니다. 공항이나 이런 데는 안내 방송이고요. 보통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공지라고 해석합니다. 내용 듣겠습니다.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all-staff meeting.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all staff가 아니라 all staff meeting이라고 했죠. 전 직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first thing I'd like to talk about is the painting project. 자, 여기 관계절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인팅 공사입니다. 페인트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문제를 나눴습니다. Question 2 refers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역시 following announcement. 놓치면 안 돼요. The workers will be here tomorrow to paint the office. They're 작업자들이 사무실에 내일 여기 사무실을 페인트 칠하기 위해 내일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They are going to start early on Saturday morning. 그들은 토요일 오전에 일찍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And they told me they can finish the job by Sunday evening. 자, 여기도 영국식 발음이라서 finish the job 그랬죠. job이 아니라 job처럼.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일요일 오전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Question 3 refers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자, following announcement라고도 했죠. Before you leave tonight,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얘가 퇴근하다. 오늘 밤에 퇴근하시기 전에 please be sure to cover your desks and chairs with these cloths. cloth라고 하는 건 cloth가 천인데요. 뜻 두 개 발음이 겹치면 앞에 게 생략됩니다. 비슷한 것. cloth 이게 천들이에요. 이 천들을 가지고 책상과 의자를 꼭 덮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반드시 덮어주세요. 전체의 흐름은 이렇고요. 여러분 복습하실 땐 쉐도잉을 반드시 하십시오. 과제는 이미 안내가 되어 있고 기출 맛보기 교재는 페이지가 112페이지네요. 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4 문제를 풀 때 듣기 전에 문제를 미리 읽죠. Why is the speaker calling? 왜 화자가 calling Miss Gray, Miss Gray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가? 자, 문제 읽어 두셨으면 전화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Hello, Miss Gray. This is Peter Carson from Carson's Car Repair. 안녕하세요, Miss Gray. 저는 Carson's Car Repair니까 칼슨 자동차 수리점의 피터 칼슨입니다. I'm calling to confirm your inspection on September 3rd, which is scheduled for 2 p.m. 저는 9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당신의 자동차 점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에 대한 예약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We'd like you to show up at least 10 minutes before your appointment. Thank you. 자, we'd like you to show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건 would like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당신의 예약 at least 최소 10분 전에
오실 것을 원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전체 내용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Hello, Miss Gray. This is Peter Carson from Carson's Car Repair. I'm calling to confirm your inspection on September 3rd, which is scheduled for 2 p.m. We'd like you to show up at least 10 minutes before your appointment. Thank you. Question. 자, 이렇게 해서 LC는 들었죠? 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문제는 A번부터 D번까지 A번 전화를 다시 해주기 위해서, B번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C번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D번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약속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